회장, 또 무엇보다도 저희 글로벌 미래연구원의 회원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박창호 박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인천 글로벌 탑10 시티입니다. 이 말은 민선 8기 우리 글로벌 미래연구원에서 시장님께 제안을 해서 인천 시장님 최대 공약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뉴홍콩 시티라는 이름으로 시작돼서 지금 글로벌 탑10 시티가 되었습니다. 그 제안했던 제가 그동안에 8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후속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본에서 법원 순서대로 여러분들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자료를 이제 참조해 주시고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여건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심 정책을 하고 위중 러스랑 남북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 갈등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리고 국내 여건으로 보면 탄핵 재판이나 양극화, 이런 국가 혼란과 국론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내적 영향은 다른 지역과 특이하게도 국가적 위상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제2의 도시 지표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서울보다 나은 지표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인천의 국가적 위상 상승이라는 여건에 맞추어서 인천에 또한 새로운 바람들이 불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재도포청이 와서 700만 재동포들의 피벗 포인트가 되었다든지, 또 유정복 시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18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지금 대통령 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국가 수장급입니다. 이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지도력이시고, 그리고 이런 인천의 새로운 발언을 통해서 인천의 인천 발전의 혁신적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제3의 개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해양대학이 목포와 인천에, 목포와 부산, 부산과 목포에 있습니다. 이 두 대학이 통합이 되게 됐습니다. 이 두 대학이 통합을 하면서 인천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지금 인천의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대학이 지금 875에서 비행기가 못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옮겨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대학과 항공대학의 캠퍼스가 인천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글로벌 캠퍼스를 포함해서 이런 교육 문화 지표가 낮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인천 발전의 혁신적 가치 창출을 통해서 글로벌 탑10 시티를 이루자, 이런 이제 목표가 되는데, 글로벌 탑10 시티의 기준은 이 커니 인덱스라고 하는 글로벌 시티 인덱스를 기준으로 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인천은 세계 10대 도시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탑10 시티를 위한 브랜드 디자인 그레이트 시티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려고 하면, 이런 인천이 대한민국의 중심성, 또 대한민국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의 연관성을 가지고, 그동안 인천 스스로의 역할만 생각을 했는데, 인천이 이제 수도권에서, 서해안권에서, 옐로식의 환황해권에서, 남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정립하게 된다면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인천이 추구하는 글로벌 해양도시, 글로벌 자유도시, 이 목표를 향해 간다 그러면 이런 동서 교류에 또는 작은 지구로서 인천이
세계의 중심 도시 또는 연계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미래 대응 과제까지 인천에 과제가 되겠습니다. 인천에 최초로 나라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비류백제라는 데입니다. 이때 이 비류백제는 상업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농업 중심의 온조 백제에 흡수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중상주의 정책보다는 중농주의 정책이 우세했기 때문에 인천이 나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건세 계약 이전까지 너머지라고 하는 국제무역항 한진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로 가는 나루터 시작해서 그 당시는 그게 한나라입니다. 한진이라는 나루터로부터 제물포에 이르기까지 인천이 무역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제물포 계약 1883년 그리고 제물포가 부족해서 신포로 확장했죠. 지금 신포동이 제물포의 신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물포와 신포를 통해서 인천항이 발전해서 6.25 때까지 인천항이 대한민국 제1의 항이었습니다. 제1의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종국제공항이 개항이 되었고 제외동포청이 개청이 되는 기회를 해서 글로벌리 자유도시를 하는 제3의 개항시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천은 바다가 열렸을 때 흥했습니다. 그리고 막혔을 때 쇠퇴했습니다. 결국 인천은 글로벌 해양도시 DNA를 가진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글로벌 탑10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준이 이겁니다. 글로벌 시티 인덱스라고 하는 이 커니사의 경영 컨설팅 회사인 커니가 전 세계 도시들을 평가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2022년도에 홍콩이 세계 10위였고 2023년도에 10위였습니다. 우리가 홍콩만 따라잡으면 세계 10대 도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을 보면 서울은 2022년도에 13위였고 23년도에 14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원래는 더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커니 인덱스의 1, 2, 3, 4, 5번 이게 지표입니다. 이 지표로 본다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나 이제 몇 가지 지표에 공항 항만이 서울로 잡혀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서울로 잡혀 있는 것이죠. 이 지표로 본다 그러면 인천이 이 지표를 넣어보면 교육 문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홍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 문화만 보완하면 인천이 큰 인덱스의 GCI 지표로 보면 10대 도시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10대 도시가 되는 순간 서울을 능가하게 됩니다. 서울은 13위, 14위잖아요. 그래서 GCI 지표로 10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대한민국 최대의 글로벌 도시가 되는 거죠. 글로벌 도시 지표입니다. 다른 도시 지표는 서울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도시 지표 이 5가지 본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을 능가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자유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탑10 시티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글로벌 역량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윈슨 8기의 뉴 홍콩 시티라는 이름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글로벌 탑10 시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밀류 도시 지표를 만들자. 슈퍼시티 인덱스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이 지표를 가지고 우리 도시를 스스로 검증하고 대외에 알리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거기서는 금융 자유도시, 무역물류 자유도시, 레저 관광 자유도시, 한류 문화교육 자유도시라고 하는 4개의 자유도시 지표를 만들어서 단기, 중기, 장기로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거 공약들이 선거 기간 중에 거의 치이는데 이종국 시장님은 행정에 다니시고 이런 정책을 세우면 반드시 실행해 나가시는 굉장히 강한 추진력을 가진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이상으로 저런 이 지표들이 달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천의 발전이 제대로 계획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겠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인천이 초인류 도시로서의 성장과 활력 기회 도시, 그리고 이런 투자 거래가 자유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 되는 것까지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까 이제 인천에 부는 새로운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수도권의 등반 도시에서 이제 글로벌 자유 도시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주 인구가 강화운전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정주 인구는 이제 주민들이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국가 해양 거점으로 발전시키면 관계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정주 인구는 줄어들더라도 관계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실질적인 그 도서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그게 국가 해양 거점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금 시장님께서 이번에 1,500원으로 어떤 섬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정말 그 관계 인구를 증가시키는 가장 핵심 정책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연안도서라든지 중국과는 터미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자기 과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부터의 위성 도시들이 김포, 부천, 시흥, 안산, 지난번 대선 때 김포 같은 도시도 있는데 라는 말 하면서 김포 시민들을 굉장히 좀 자존심 상했습니다. 근데 김포, 부천, 시흥, 안산은 사실은 인천과 더불어서 글로벌 자유도시로 가는 새로운 신수도권을 형성할 수 있는 연단도시권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도시권들을 형성하게 되면 상주인구 청년도시가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자녀 교육을 보낸 곳에서 나와서 기르고 싶은 이 아이드림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죠. 전국에서 모델 케이스로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산율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도시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글로벌 지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 지수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개발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잘 보시면 인천의 해양수산부와 인천이 2023년도에 인천의 바다에 용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된 면적만 10,000제곱킬로미터, 위지정되기 1,000제곱킬로미터. 그러면 이 10,000제곱킬로미터가 인천의 바다라고 정부가 지정하죠. 경기도 면적이 10,0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인천의 바다 면적이 경기도와 크게 똑같습니다. 육지하고 미지정까지 포함시키면 경기도보다 더 큰 정부가 지정된 면적을 가진 것이 인천입니다. 1,000제곱킬로미터 육지와 10,000제곱킬로미터의 바다를 가진 인천입니다. 그럼 우리 살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중심으로 인천의 발전을 생각해보고 이런 해안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인천은 북부권역, 중부권역, 남부권역으로 바다가 나눠져 있습니다. 강화원길, 그 다음에 영종, 그리고 내림죠. 그 다음에 덕적, 자월, 영광, 이렇게 이제 크게 3대권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은 제가 자료에 담았습니다. 북부권역 이렇게 강화와 이제 공진해 보시면 서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는 이제 북명권, 중부권, 경인은 다 덕적, 자월, 영암 이렇게 3대권역으로 해양수산부 지정 161개, 인천광역시 지정 168개라고 하는 약간의 섬의 이름도 차이가 약간 다릅니다만 160여 개의 섬이 이 내용에 대해서 특화 방안입니다. 남부지방에 가면 이렇게 플러팅 펜션이 있습니다. 배위에다가 원 플러팅 원하우스, 원 플러팅 투어하우스. 여기 거의 예약이 안 됩니다. 정리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 낚시도 하고 펜션을 주고 이런 것도 인증 하나도 없습니다. 바다에서 놀고, 바다에서 자고,
바다를 즐기는 이런 거점선이 바다에 더 있어야 되는데 인천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아져야 됩니다. 인천 제물포 레네상스 이름으로 인천 내항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 일대를 다시 여러 형태로 재개발함으로써 원도심 재생, 제물포 레네상스까지 가입되었습니다. 지금 인방사라고 해군과 해경이 구두를 써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마리나 쇼를 하고 시간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걸 추구하려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군사 시스템. 저는 그것보다는 여기 연안도 저기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참 창피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연안도 수준으로서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 목포나 저 시골보다 훨씬 낫다. 참 창피하죠. 천원 주고 섬에 가려고 왔다가 인천 분열이 이래. 저는 저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이제 해양수산부가 매립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천의 연안부들 이쪽으로 옮기자는 거죠. 그럼 지금의 연안부들보다 한 3배가 큽니다. 그리고 연안부들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시가 옮기자는 겁니다. 시가 저 노란불 매립을 하고 연안역을 지어서 해안부에다가 기부천을 그렇게 한 곳이 거제도가 있습니다. 거제도가 매립을 해서 시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 거기에 여기 분들은 해안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옮겨주고도 저 노란 땅 여기 터미널을 해서 넘겨주고 나머지 개발하면 시가 돈 많이 버는 우리 경제체 청년이 계시는데 이게 한번 이제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 그럼 남는 저기 연안도는 뭘로 보십니까? 일단 그대로 동안 연안도 연안도 다음. 여기를 제가 이런 형태로 개발하고 제가 매일 추가합니다. 그럼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래픽을 한번 표현해보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연합. 실제 이거 아주 유사한 세계 도시에서 딱 아야나카 마리나 거의 이런 형태로 된다. 인천 중부에 연합도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해안매입이 거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수도권, 제가 이제 인천의 용량, 신수도권 말씀드렸는데, 인포, 부천, 시흥, 안산, 인천까지 합치면 등록인구 560만, 상주인구, 주간인구가 1000만이 됩니다. 총면적이 서울에 약 2,800가 되는, 이렇게 되면, 경기도 동남부, 북부, 그 다음에 인천 중심이 서부, 서울, 이렇게 수도권이 4개의 권역으로 분재가 되면서 우리 연단도시 인천권은 글로벌 도시로 갈 수 있는 자유도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이 서해안의 사실 중심도시입니다. 서해안에 보면 평택, 서산, 당진, 군산, 목포 각각 그 도의 세컨더리 포트입니다. 메인 포트에 밀려있는 것이죠. 이 세컨더리 포트들을 연결하게 되면 서해안권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인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천이 목포와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연대하게 되면 이렇게 서해안권이라고 하는 권역이 물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북한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서해안권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이제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권역과 연계하는 옐로시 림에서 한 황해권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일본 주도로 했던 것을 이제 인천 주도로 바꿔주는 거죠. 제가 관리하는 인천항 국제터미널에서 중국에 10개 항로가 있습니다. 중국은 한 개의 국제 항로가 개설되면 그 도시가 뭐죠? 근데 우리는 10개 항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이 항로에 별 덕을 못 보고 있어요. 전부 다 서울로 다 뺏기고 있는 것이죠. 왜 인천은 그 중심 역할을 못합니까? 인천광역시의 해양정책이 부재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 한항해권 정책이 없었던 것이죠. 그걸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인천은 중국이라는 큰 덩어리 지나 유럽으로 발전됩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1대1로 전쟁이죠. 1대1로 딱 접촉만 하면 우리가 바로 그냥 유럽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해시로 연결하면 이 코리안 랜드 브릿지가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리안 랜드 브릿지를 연결하게 되면 저쪽에 이제 보스토트리 있는 쪽으로 해서 TSR 그리고 중국을 접속해서 TCR을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인천 중심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런 그 네트워크 간의 협력 체계를 우리 스스로 해보자 이런 자신감을 가질 때 우리가 글로벌 도시로서 자신감과 중심성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 그럼 이제 우리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달성을 위해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민선 8기 인천광역시장님이나 공무원으로서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초일 도시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러면 제물포 렌상스라든지 글로벌 파트너십 정책 그리고 이제 초일 시민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시민이 없는 정책은 너무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합되게 되면 우리는 초일 도시의 거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로벌 파트너십이 도대체 뭐냐? 이게 대해서 잘 홍보가 안 되어 있죠. 아직 많은 홍보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인천 시민이 이류의식을 벗어나서 초일도시의 최고의 시민이라고 하는 작은 초일도시 시민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초일민정이라든지 시민학습학회라든지 이런 자율적인 시민활동들에 기르면서 주체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중앙정부는 이런 자유도시법을 만들어줘서 아까 수도권 서부 쪽을 민감화시켜주는 그런 범주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 인천에 대한 정책 지원을 정부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글로벌 파트너십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창호 대표님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아주 빠르게 진행을 원래 자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원래 10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아침에 일부에서 약간 그 시장님 말씀이 좀 길어져서 조금 2부가 좀 지체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간 뭐 배도 고프시고 가고 싶으시지만 이 주옥 같은 두 분의 그 발표를 들으시고 그래도 꼭 이거는 저희가 이제 토론을 일부러 뜨지 않은 게 플로우에서 한두 중요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받아서 우리가 나누고자 해서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지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플로어에 우리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주실 때 발제자 앞인지 뒤인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언도 좋습니다. 인천이 이렇게 글로벌 미래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너무 또 길게는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딱 축약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거수를 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